떠나지 않고 공기는 훔친 속삭임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에 맞서는 도박인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닿을 듯이 우뚝 솟은 바위와 얼음의 거인, 히말라야와 티베트, 세계의 지붕. 여기 기온이 화씨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이 칼날처럼 베는 곳에서 생명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생명체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어떻게 사냥하고 짝짓기하며 이 하얀 지옥에서 새끼를 보호할까요? 가장 높은 봉구리부터 가장 외딴 골짜기까지, 작은 레소판다부터 거대한 야크까지 모든 생명체는 강인함과 적응력,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생존 의지를 품은 이야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존재들이 자연의 격렬함에 도전하는 장대한 여정에 함께하세요. 인간 역사가 수천 년 된 지 지락과 얽히고 영성이 지구에서 가장 웅장한 산들 사이에 그 거처를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빙하는 녹고 추워는 사막화되며 인간의 발자국이 그 균형을 위협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얼음 낙원을 구할 수 있을까요? 5천만 년 전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판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은 오늘날 우리가 히말라야라고 부르는 산맥을 형성했으며, 지구는 판구조 운동의 힘 아래 계속해서 변형되면 서이 산맥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융기 과정은 풍경을 만들어가는 지질학적 상수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티베트 고원은 산맥, 빙하, 강이 서로 얽혀있는 상호 연결된 세계입니다. 이 지역을 특징짓는 높은 고도와 극한의 환경은 이러한 판구조 활동의 결과입니다. 티베트의 역사는 최소 4만 년 전부터 인간의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거주자들은 자연의 법칙에 도전하는 티베트 고원의 광대한 땅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고대 문화들은 극한의 기후 조건에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풍경과 자연 요소들과 독특한 연결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이러한 연결은 티베트인들의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 깊은 영성을 탄생시켰습니다. 티베트인들에게서 두드러지는 적응 중 하나는 고산지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전적 능력입니다. 그들의 몸은 낮은 산소 수준을 견딜 수 있도록 진화했으며 심장과 폐는 해수면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이 풍경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이들까지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티베트를 진정으로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불교의 도래입니다. 이 철학은 주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7세기에 불교는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점차 지역의 전통과 융합되었습니다. 외래 종교로 시작된 불교는 티베트의 신앙과 깊이 결합되어 영성, 의식, 고대의 지혜가 어우러진 독특한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명상과 내면의 평화를 중시하는 승려들은 티베트 사회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산악지대에서 불교는 비옥한 토양을 만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티베트를 세계의 영적 중심지로 여깁니다. 티베트와 히말라야의 기후는 가혹합니다. 이곳의 겨울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정고 무렵에는 태양빛이 몇 분 만에 피부를 태울 수 있습니다. 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와 타오르는 더위 사이의 극단적인 대비는
이 지역을 지구상에서 가장 생존이 어려운 곳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다양성의 생물 종들이 이 환경에 적응하고 번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표범은 가장 인상적인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두꺼운 털과 높은 산 정상에서 사냥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티베트 야생동물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생물은 눈 덮인 바위 지형을 조용히 이동하며 사냥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히말라야의 더 낮은 지역에 서식하는 벵골 호랑이 같은 다른 대형 포식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벵골 호랑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로 꼽히는 인상적인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아열대 평야에서부터 고지대의 추운 지역에 이르기까지 히말라야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탁월한 생존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밝은 주황색부터 어두운 색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줄무늬의 털을 가진 이 호랑이들은 울창한 숲속에서 완벽하게 위장해 놀라운 효율성으로 먹이를 기습할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 동물은 낮은 평야지대부터 히말라야의 숲과 고지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움직이는 법을 익혔으며 극한의 추위와 험난한 지형 속에서도 적응해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벵골 호랑이는 서식지에 따라 다양한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림에서는 사슴이나 멧돼의 쥐를 먹고 탁 트인 초원에서는 야생 가축이나 인도들소 가우르와 같은 더 큰 동물을 사냥합니다.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역할은 생태계에 매우 중요하며 초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식생의 과도한 방목을 방지합니다. 이 기능은 히말라야의 초원과 숲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호랑이의 사냥은 다른 종의 이동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며 동물 간의 경쟁 없이 자연스러운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벵골 호랑이는 단순히 효율적인 사냥꾼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생존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호랑이 부위에 암시장을 부추기는 밀렵과 인간의 확장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개체수를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 현재 벵골 호랑이는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자연 서식지를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자연에서 가장 효율적인 포식자 중 하나로서의 역할은 그를 강인함과 회복력의 상징으로 만듭니다. 마치 평행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모든 것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인의 위험을 상상해 보세요. 아시아 코끼리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히말라야의 울창한 아열대 숲을 이동하며 이 생태계의 숨은 설계자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숲속 공터는 많은 종들에게 필수적인 피난처와 식생 재생 공간을 제공합니다. 코끼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빽빽한 식생에 빈틈이 생겨 더 많은 식물이 자라고 새로 운종들이 서식할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풀, 과일, 나무 껍질 등 다양한 식단을 포함하는 복잡한 춤과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코끼리의 씨앗 분산 방식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코끼리가 과일을 먹으면 씨앗은 소화기관을 통과해 넓은 지역에 퍼지며
그 지역에서 스스로 자라기 어려운 종들의 발화를 돕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지역 내 특정 식생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회 구조는 모계 중심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미 코끼리가 무리를 이끌며 어린 개체를 지도하고 무리를 보호합니다. 이 작은 세계 안에서 영역에 대한 비밀과 생존에 관한 고대의 지혜가 전해집니다. 히말라야의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 속에는 생태계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을 하는 새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독수리입니다. 높은 고도에 적응한 이 청소동물은 다른 동물들이 견디지 못하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며 생존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가볍고 넓은 날개를 가진 이 독수리는 높은 고도에서 활공하며 다음 청소할 사체를 찾습니다. 불쾌해 보일 수 있는 이 일이 사실은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죽은 동물의 잔해를 제거함으로써 질병 확산을 막고 다른 종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광활하고 차가운 티베트 초원에서 바위 사이를 몰래 숨어 다니는 포식자가 있습니다. 바로 팔라스 고양이로 신비롭고 매혹적인 고양이입니다. 다른 야생 고양이보다 더 빽빽한 짙은 회색 털은 그를 위장술의 달인으로 만들어 척박한 산악 풍경과 완벽히 어우러지게 합니다. 둥근 얼굴과 낮은 귀를 가진 이 고양이는 티베트 고원의 극한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다른 고양이들과 달리 튼튼한 체격과 납작한 주둥이가 독특한 표정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항상 심술궂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이 고양이는 피카와 작은 설치류 같은 먹이를 전문으로 하는 민첩하고 효율적인 사냥꾼입니다. 사랑스러운 레서 판다는 외로운 동물로 자연 서식지에서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 위에서 보내며 씨앗을 퍼뜨리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과일과 다른 식물을 먹으면서 씨앗을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 숲의 식생 재생을 돕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생태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레서 판다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림 파괴와 농업 확장이 주요 원인으로 이로 인해 개체 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연 서식지에서 레서 판다는 취약종이 되었으며 그 생존은 보존 노력과 대나무 숲 보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작고 매혹적인 생물이 서식지가 빠르게 줄어드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은 생태계 보존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칼날처럼 매서운 바람이 부는 광활하고 척박한 티베트 초원에서 야생 야크는 힘과 인내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두꺼운 털과 인상적인 크기를 가진 이 동물은 수세기 동안 티베트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길들여졌지만 야생 야크는 여전히 산악 지역에서 인상적인 존재로 남아있으며 티베트 고원의 극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습니다. 야생 야크는 이 지역 생태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방목은 초원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정 식물종이 과도하게 자라는 것을 막고 동시에 다른 식물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큰 무게를 나를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야크는 티베트 공동체의 일상생활에서 짐동물뿐만 아니라 우유와 고기의 공급원으로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야크가 많은 양의 식생을 이동시키면서 다른 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식지 형성에 기여합니다. 티베트는 세계의 지붕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름 위로 솟아오른 광대한 땅으로 깊은 계곡과 영원한 빙하가 장엄하고 때로는 극심한 고도에 맞설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닿기 어려운 풍경을 만듭니다. 해발 4,500m가 넘는 이 티베트 고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하면서도 매혹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과 야생동물 모두 이곳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으며 산들의 리듬에 맞춰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티베트 남부에서는 빙하가 광활한 지역에 걸쳐 퍼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 군계를 가진 지역 중 하나에 생명을 주는 강들을 공급합니다. 이 빙하는 지역 사회와 이 가혹한 환경에서 번성하도 롭 진화한 고유종들을 지탱하는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계곡들은 건조하고 메마른 편이지만 빙하가 녹는 따뜻한 계절에는 가을과 습지가 형성되어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피난처가 됩니다. 이곳들은 다양한 종들의 이동 경로에서 중요한 지점이자 이 공간을 완벽한 서식지로 삼은 희귀종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야생동물의 적응력의 한 예는 수염 독수리입니다. 하얀 깃털 수염이 특징인 이 웅장한 새는 이 지역의 생태계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의 열기류를 이용해 높은 고도에서 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광범위한 지역을 누비며 썩은 고기를 찾습니다. 티베트의 수도 라싸는 단순한 영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히말라야 상이슬계에서는 수세기 동안 이 도시에 거주해 온 인간과 공존하도록 다양한 종들이 진화했습니다. 활기찬 문화와 불교와의 깊은 연관성을 지닌 라싸는 눈 덮인 산들, 신성한 호수, 침엽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곳은 많은 종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도시 주변 지역에서는 동물들이 인간의 존재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티베트 고비 사막은 티베트 평원부터 몽골의 가장 건조한 지역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모래 언덕과 바위의 바다입니다. 이 사막은 여느 사막과 다릅니다. 낮의 뜨거운 열기와 밤의 극심한 추위가 만나 모든 생명을 시험하는 독특한 환경을 만듭니다. 겉보기에는 황량해 보일지 모르지만 티베트 고비 사막은 그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다양한 종들로 가득 찬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이 티베트 사막의 풍경은 갈라진 대지의 광활한 평원, 바람에 움직이는 모래 언덕, 그리고 끝없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하늘로 특징 지어집니다. 처음 보면 이곳이 텅 빈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척박한 모습에도 놀라운 생물 다양성이 숨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40도 이상, 겨울에는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기온은 이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직면한 많은 도전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래 언덕과 바위 사이에는 생존의 기술을 마스터한 생물들이 있으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야생바 크트리아 낙타입니다. 이 낙타는 2개의 뚜렷한 혹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놀라운 적응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물을 찾기 위해 애쓰는 동안 박트리아 낙타는 조건에 따라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물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혹은 지방을 저장하며 필요할 때 물과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또한 두껍고 밀집된 털은 낮의 뜨거운 열기와 밤의 극한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며 바른 모래 위를 걸을 때 빠지지 않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 생물은 극한 환경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사막을 누비는 놀라운 적응의 경이로움입니다. 놀라운 점은 박트리아 낙타가 티베트 고비 사막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유목민들은 이 낙타들을 이용해 사막을 가로질러 물건을 운반했으며 그들의 지구력과 많은 짐을 나를 수 있는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이들의 중요성은 매우 커서 이 척박한 땅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면 기후변화는 티베트의 광활한 초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곳은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는 서식지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이 초원들이 사막화되어 한때 푸르고 비옥했던 풍경이 메마른 불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종들의 이동 경로가 변경되고 이 환경에 적응해 온 식물과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위협인 만큼 이러한 취약한 생태계에서의 지역적 영향은 특히 치명적입니다. 다행히도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보존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으며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종보호 프로그램, 서식지 복원, 국제협력이 일부 피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티베트와 인근 지역에서는 야생 바크트리언 낙타와 수염 독수리와 같은 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이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생태 관광을 촉진하는 노력 또한 이 독특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며 이 신비로운 땅들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티베트 초원, 그리고 고비 티베트 사막을 여행하면서 이곳에 깃든 마법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모험은 우리가 이 풍경들의 보호자가 될 때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탐험하고 우리의 다큐멘터리에서 세계의 다른 곳들을 발견하며 채널에 함께해 주시길 초대합니다.